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MBC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음 파일을 공개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욕설 녹음 파일이 대거 공개됨으로써 대선전이 녹음 파일 대전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대선 전국 이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녹음 파일이 네. 아주 대거 공개가 됐는데, 네네. 이 녹음 파일이 누가 왜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계속 파헤치고 있는, 특히 조폭 관련해서도 예. 그렇고요. 파헤치고 있는 장영하 변호사. 최근에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해서. 이 책이 있죠. 이 아. 책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이죠. 아주 뭐 굿바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교보에 가서 저도 이렇게 사려고 한번 해봤더니 줄을 서서 사고 있었어요. 이 그래요? 책을. 그런데 이 책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재선 씨, 예. 고인이 된 이재선 씨와의 갈등이 어디서 비롯됐고 왜 그것이 포장이 됐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책을 편집을 하고 또 조폭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이걸 공개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약 40여 건의 녹취 파일이 있다. 예. 지금까지 공개가 되지 않은 그런 욕설 녹취 파일들이 있다. 언제 공개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전격적으로 공개를 완전히 풀 데이터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18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소통관에서요. 예, 예. 공개를 했죠. 네네.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은 7시간 45분인데 네네.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은 160분이고 그 파일만도 34개. 네, 34개. 뭐 짧은 것은 몇 초에서부터 그렇죠. 뭐 긴 것까지 아주 다양한 녹음 파일이 있던데 10분짜리도 있고 58초짜리도 있고 다양합니다. 네네. 이 전문이 지금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영하 변호사는 이것을 이 대중에게 네. 전파하겠다. 네. 이렇게 했으니까 어디 뭐 방송국에 준다든가 무슨 그런 조치가 있지 않나 일단 보여지는데요. 페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페북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장 변호사가 페북에 공식적으로 좀 항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가세연에도 뭐 올린 것 같은데. 네, 가세연이 자체적으로 이 내용을 올리고요. 편집해 갖고 올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일단 그 민주당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입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전격적으로 또 다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사과한다. 뭐 두 분 다 고인이 됐지만 내가 뭐 용서를 구한다 하고 아주 진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납작 엎드린 건데 어떻게 또 이 선대위에서는 전격적으로 고발을 했어요. 이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느냐? 왜냐하면 중앙선관위가 지난번에 민주당의 이 질문에 대해서 회신을 했는데 후보자 욕설 녹음 파일 원본 유포만으로 비방죄에 위반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영하 변호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편집해서 들려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풀 데이터를 전문을 공개했기 때문에 선관위의 이 지금 해석대로라면 이게 비방죄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선관위가 이미 이런 그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뭐 법조계에서도 선관위 해석대로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장영하 변호사가 법조인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충분히 대응 방안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엊그제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는 그쪽 사람들 본방사수하자. 네네, 난리가 났었죠. 시청률 50%를 넘기자. 그렇게 했던 거고 그 당시에는 또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도 내고 무슨 고발을 하고 방송금지 해달라. 이번에는 민주당이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내로남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요. 사실
이 녹취록을 만약에 김건희 씨 방영을 안 했다고 한다면 이 녹취록이 과연 전격적으로 또 공개가 됐을 것인가도 의문이다라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단 녹취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완전히 많지는 않거든요. 들어본 사람도 있고 또 에이 욕했겠지 이런 정도의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김건희 씨 이 방송을 하면서 아니 그럼 똑같이 이재명 녹음 파일은 왜 공개를 안 해? 왜 공영방송에 그럼 공영방송도 해야 되잖아. 이 비판에 많은 중립적인 분들이 그래 맞아 저 소리 맞는 것 같아. 이번에 나도 한번 들어볼게. 아니 진짜 이거 공평하지가 않잖아 하면서 화제가 더 집중이 된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MBC는 다음 주에 이제 2차 또 김건희 씨 녹음 파일 방송 보도를 하겠다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이재명 녹음 파일은 보도 안 하나요? 그렇죠. 바로 하려면 같이 해야죠. 같이 해야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공영방송 아닙니까? 예. 공영방송이란 건 선거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중립을 지켜야 되는 그런 방송인데 이 공론의 장에서 한쪽 편만 유리하고 한쪽 편은 불리한 그런 것을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한쪽 편에 유리하게 돌아가게끔 방송을 했다? 그럼 공영방송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전북대 강중만 교수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원래 진보 좌파 지금도 진보죠. 성향이 예. 아주 강한 분이고 그런데 이번에 MBC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선택적인 그런 방송을 하면 되느냐 해갖고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장영하 변호사도 국민의힘에 이 선대위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 그건 장영하 아니고요. 변호사 예. 개인이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맞불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소통관을 일반인이 사용은 못한 거고요. 어차피 예. 소통관을 사용하게 한 건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어쨌든 소통관을 신청을 해야지만 거기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주관하진 않았지만 도움을 줬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녹음 파일이 34개나 되고 네. 전체 분량이 160분인데 네. 그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형인 이재선 씨 네. 회계사이고 지금은 고인이 됐죠. 네네.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과의 그 어머니에 대한 네. 문제를 둘러싸고 통화한 내용들이 아주 줄을 많이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신병원 이 강제 입원 그런 내용들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저도 이번에 녹취를 제대로 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부분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걸 제가 봤지만 그러나 이 풀 텍스트로 해서 전체적인 그 상황들 맥락을 좀 이해할 수 있었고 세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거의 다 이재명이 직접 전화를 거는 거예요.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선 씨와 또는 부인이 전화를 한 게 아니고 이재명 박인복 씨, 박인복 씨. 그러니까 이재선 씨 부부가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계속 방어적인 입장이었고 공격적인 건 이재명 후보 측이 훨씬 공격적이었다. 처음부터 왜냐하면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아주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겁니다. 보면 아주 야심한 시간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또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 하면 이재선 씨 친형에게 너 엄마에게 이런 식의 욕설을 했지, 욕설을 직접 얘기하면서 이거를 했지라는 말을 수백 번 되풀이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때 지금 두 가지 주장이 부딪히잖아요. 이재명 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재선 씨가 어머니를 공격했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또 재산 문제가 시작이 됐고 또 이재선 씨가 시정에 대해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드는데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도 이 녹취 파일을 특히 황교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공개 잘 됐다. 이거 들어보면 이재명이 왜 욕했는지를 다 따뜻하게 알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정신 나간 사람. 예,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들렸어요.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잘 들으시고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너 미쳤지. 그러니까요. 너 계속 정신 이상이지. 미쳤고 너 이러면은 정신병원에 넌 들어가야 강제병원이야. 그리고 계속 병명도 이야기합니다. 먼저 너는 관계망상증이야. 즉 이게 저는 의심이 가는 게 이재선 씨 측이 주장하는 건 이거예요. 강제 입원을 하려고 근거를 마련하려고 계속 공격적으로 전화를 했다. 아, 이재명 씨가.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화로 그걸 녹음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 씨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한번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상하게 계속 반복해요, 말을. 뭐 어떤 반복? 너 어머니한테 이욕했지. 너 어머니한테 이욕했지. 그러니까 앞뒤 맥락이 안 이어져요. 왜냐하면 이재선 씨는 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뜬금없이 계속 너 어머니한테 이 얘기했지. 이 얘기했지 하면서 맨 뒤는 그게 관계망상증이야. 병명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재선 씨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주입적으로 세뇌시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객관적으로 만약에 어떤 특정 부분만 따서 봤을 때 이재선 씨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발표할 수가 있는 상태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의혹이 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물어보고 반복적으로 밤늦게 전화하고 반복적으로 너 지금 어디야? 위치 확인을 하고 이런 문구가 계속 나올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형하고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참 방송에서도 들어보기 힘든 보통 아주 원한이 있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게까지 욕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아예 형이 아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쌍욕을 해 되지 않습니까? 개, XX 예.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욕들을 입에서 그냥 나오더구만요. 예. 또 네. 형수 박인복 씨에 대해서도 그렇게 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형과 형수. 오히려 박인복 씨라든가 그 형수 아주 점잖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 달래고 예. 그리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 형수도 그렇죠. 나이가 이재명 씨보다 높죠. 한 30살이 예, 위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이재명 씨는 그때 무슨 사인이 아니고 성남시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네. 어떻게 공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형님한테 같은 퓨츠를 타고 난 형님한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고 더군다나 형수는 직접적인 사안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형수한테도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죠. 이번에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이재선 씨와의 욕설, 녹취 이외에 박인복 씨, 형수인 박인복 씨와의 그 이 욕설 녹취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말씀하셨듯이 박인복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형수한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 뭐 위아래도 없어요? 라고 계속 존댓말로 대응을 하는데 예. 거기에다 대고 조사받고 가냐 이 X야, 뭐 조사받고 가냐 이 나쁜 X야, X 같은 X 아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적으로 하는데 박인복 씨만이 아니고 저는 또 하나 놀랐던 건 아들 딸이 있거든요. 재선 씨에게. 그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이 고등학생도 사실 너무나 기가 막혀 갖고 이렇게 그 아마 통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통화를 했는데 이 고등학생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너 지금 네 아들 그 얘기 다 내가 교육청에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고2인 자기 조카가 한 말을 녹음을 해서 교육청에 신고한다는 작은 그러니까 삼촌이죠.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더군다나 또 그 딸도 이제 이번에는 김혜경 씨가 딸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욕을 하죠. EX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강제 입원을 말려왔지만 강제 입원하면 너 때문인 줄 알아.
그렇죠. 네 아버지가 강제 한 입원하면 건 너 너 때문인지 때문인지 알아. 뭐 이 이런. X냐, X야. 그렇게 있죠. 이런, 그러니까 온 가족을 대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게 또 한 가지가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 어디 보니까 김부선 씨하고도 뭐 이렇게 관련되는 언급도 잠깐 나오는 것 같던데.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형님과 형수 그리고 조카들 자녀. 네. 조카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재선 씨의 그 어린 조카들 학생들한테까지도 그렇게 인륜에 어긋나는 그런 전화 욕설들을 한 것이 다 이번 녹취 파일에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미 한 4개 정도 녹취 파일이 나 돌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사실은 내용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겹치는 것 중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많이 말씀하신 대로 겹쳤고요. 이재명 씨가 동일한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형제간은 말할 것도 없고 남 관계라도 두서너 번 하면 맞지 뭘 그렇게 그냥 수십 번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욕을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뭐 이 국장님은 형에 대한 그 강제 입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의혹도 그거를 있다. 한두 번이면 되지 수십 번을 그렇게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전에 이 원희룡 전 제주시사 부인은 사이코패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시오패스라고. 소시오패스. 소시오패스. 감정, 그러니까 어떠한 공유할 수 있는 상대방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그런 감각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 원희룡 부인이 의사입니다만은 뭐 직접 진찰을 하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증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유동규와 관련된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유동규와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은 기억나지 않는다. 뭐 어떻게 뽑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선 씨가 유동규와 관련돼서 발언을 합니다. 어떻게 발언하냐면 야, 응대 나왔다며? 그래서 저기 유동규가 응대 나왔는데 뽑았냐? 그러니까 유동규는 응대 나온 거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성악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재선 씨가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냐 너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재명이 아니 뭐 응대 때문에 뽑은 거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응대 때문에 뽑은 걸 어떻게 알았느냐?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김혜경 씨가 지금 음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관련이 있는지 어쩌는지 그런 뜻으로 물어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선 씨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시에 유동규가 굉장히 막 실세인 것처럼 행동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해서 대장동 관련해서 그렇게 앞장섰는데 아니 도대체 응대 나온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실력이 있다고 그렇게 무슨 시설관리공단 뭐 본부장까지 뽑아갖고 그 사람은 실세처럼 권력을 줬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였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 유동규가 음대 나온 건 또 어떻게 아니? 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성남시에 3인방이 있었다는 게 그 지역 언론에서는 보도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3인방이 지금 비서실 부실장으로 있는 정진상이 대변인한 김용 이 3인을 이재명 측근 3인방이라 했고 성남시의 넘버1은 이재명, 넘버2는 정진상, 넘버3는 유동규 이렇게 현지 지역 언론들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기자들이 아무렇게나 보도를 합니까? 기자들은 눈에도 그렇게 보이니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네. 형수 박인복 씨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신은 뭐 시장입니다만은 그 전화 내용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여러 차례 하더라고요.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는 네네. 사람이다. 네네. 당신. 남의 말을 듣지를 네.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했고 또 이쪽에서 충분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계속 자기 주장만 평생 옳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네. 이재명 그렇죠. 후보 하는 것 보면은 모든 것이 자기 주장이 옳고 나무 얘기는 다 틀렸다 해버려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딱 드러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가요. 유동규만이 아니라 백종선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나옵니다. 네, 백종선이 예, 수행비서 예. 아니었습니까? 수행비서였고, 그리고 원희룡 정책본부장에 의해서 마지막 통화자, 아까 누구냐 했을 때 유동규와의 통화자 중에 백종선이 있었다라고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 백종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이재선 씨가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이 백종선 씨가 아까 이재명 씨에 앞서서 백종선 씨가 더 앞장서서 문자 폭탄을 보내서 이재선 씨의 딸을 공격을 하고 이재선 씨를 공격하고 전화를 걸어서 협박을 했다. 그 내용이 있는데 이번에 녹취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협박용으로 백종선이 협박하라고 네가 했지. 그리고 너는 백종선보다 더 욕을 잘하네. 백종선이 동원했지. 뭐 이런 식의 백종선 씨가 실질적으로 계속 통화를 하고 그렇게 그 악담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번 녹취 파일 전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인가 또 우리 보편적인 일반인들과 같은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조차가 의문이 들 정도예요. 뭐 이 녹음 파일이라든가 녹취록을 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할지 모르지만 기존에 나왔던 그러한 녹음 파일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만은 한 4개 정도 그동안 인터넷이라든가 이렇게 돌았는데요. 이번 녹취 파일 전체를 보면은 과연 이런 분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어떤 품성, 모르겠어요. 뭐 본인의 어떤 업무 역량이라든가 능력 그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덕적인 면, 품성, 품격이라는 게 또 매우 중요한 그 판단의 잣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회의감이 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말씀하셨듯이 또 이제 품성도 품성이지만 분노 조절 장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된 사람이 갑자기 분노했다고 뭐 그 어떤 명령을 갑자기 내려버리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갑작스럽게 남용해버리면 그건 정말 국가의 그 안보와 또 국민의 생명,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보면 진짜 저쪽 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슨 시정 개입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거나 아니면 뭐 모친에 대한 공격에 의한 울분이었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인가? 이 횟수라든지 혹은 말하는 표현의 그 정말 거칠음이라든지 전체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시면 어느 쪽이 더 옳은 주장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단 굉장히 마음을 좀 굳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5분 이상을 계속 듣기 힘든 아주 좀 고통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내용으로 차 있어서. 아무튼 이번 녹음 파일, 뭐 대전이랄까, 김건희 씨의 녹음 파일도 나왔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측이 기대했던 한 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신드롬일 정도로 김건희 팬 카페가 뭐 몇십 배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회원들이. 밈이 막 많이 돌더라고요. 원더우먼의 김건희 씨 얼굴 집어넣은 밈들 하며. 예. 근데 이번 이재명 녹음 파일에 대해서 본인도 바짝 엎드리고 뭐 국민들한테 사과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워낙 뭐 이재명이 욕은 이제 우리 웬만한 국민들도 그 욕쟁이 뭐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또 나왔나? 아, 예, 예. 그렇게 될 것 같은 뭐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그 지난번 선거에서도 이게 이슈가 등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 욕설 파일이 다시 재부상하는 데는 김건희를 잘못 건드렸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뭐. 부메랑이 된 거죠. 부메랑이 된 거죠. 이 대선전이 좀 품격 있게 또 국가의 미래, 국민의 미래 먹거리 문제 네. 이런 쪽에 좀 거대 담론 쪽으로 경쟁을 벌이지 않고 아주 추잡한 녹음 파일 공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